차분히 종목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오르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삼성 SDI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발빠르게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일단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매각하겠다,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삼성 SDI에게는 호재다라고 분석을 한 거고요. 일단 이렇게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삼성 SDI 측면에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방향성 이런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를 논의한다라고 리포트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46만 9천 원으로 매수를 유지하면서 상향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주가의 멀티플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크게 돈다발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대 11조 원가량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량 매각했을 때입니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삼성 SDI가 장부가가 적혀 있는 부분으로는 10조 1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기업 가치가 한 65조에서 최대 70조 원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근데 삼성 SDI가 지분율을 15.2%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용했을 때 장부가 수준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봤습니다. 뭐 장부가도 봐야 되고 중국의 BOE라는 패널 업체 경쟁사인데 하는데 여기 PBR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따졌을 때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지분 보유를 또 가정을 했을 때 장부가 대비해서 약 1.1배 현금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국 이런 부분을 전량 매각했을 때 장부가 대비해서 현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장부가는 10조 한 1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조금 더 들어와서 최대 11조 원 현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금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한 두 번째 긍정적인 흐름들은 재무 부분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목조목 따져봤는데 첫 번째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이 비율이 이게 이제 작년 4분기에 거의 80%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매각이 됐을 때 50% 중반으로 낮춰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고요. 유동자산 같은 경우 좀 크게 늘더라고요. 한 8조 7천억 원 부분에서 19조 7천억 원까지 유동성이 좀 확보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도 0.9배에서 2배 정도로 튄다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2년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5천억 원에서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약 10조 원 이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삼성 SDI가 평가가 좀 못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요인이었거든요. 이런 재무 구조에 대한 불안정성.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이 이미지가 상쇄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자본이 이제 투입이 될 거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그동안 디스카운트 받았던 것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올렸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JP모건에서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분석을 해놨길래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는 현대차와 기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죠.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률 7%, ROE 9% 예상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이쪽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수익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업 이런 부분 때문에 자율주행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 현실화 기대 어제 머니코드에서 이거 한번 좀 다뤄드렸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네요. 기아 역시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최근 흐름을 보면은 현대차, 기아 다 좋은데 현대차 대비해서 뭐 기아가 조금 더 수익적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좀 보시고요. 역시나 실적 견조하고 신기술 도입 수혜가 있다라는 종목,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근데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낫다. 이런 전략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배터리는 좀 엇갈립니다. 일단 좋게 보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LNF 되겠습니다. 이 두 종목을 비중 확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LG 엔솔은 뭐니 해도 배터리 셀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이고, 그리고 LNF는 양극재 소재 업종 중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얘기했고요. 삼성 SDI는 그냥 중립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은 밸류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가파르게 오른 흐름, 이런 부분에 좀 주가의 상단을 지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로보틱스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의 올해 매출 성장률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각각 88%, 79% 전망을 했습니다. 이익을 생각했을 때 주가 고평가 국면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밝혔으니까 잘 참고해 보십시오. 하나솔루션, 정말 2월 돼서 몇 주 안 됐는데 주가가 114%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잘 갔고 오늘은 좀 숨을 고르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차트 보니까 역대 최고가가 7만 원 선을 돌파하는 거였는데 다시금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증권에서 이를 좀 비교 분석해놨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기존은 4만 한 7천 원 정도였는데 6만 5천 원 정도로 올리면서 매수는 유지했는데요. 하나솔루션은 이후에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릴 텐데 대담을 통해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머스크 CEO, 그러니까 스페이스 X 기반의 우주 태양광 전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언급했잖아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전지 관련해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해서 업체 미팅, 이런 부분이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을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차세대 우주 태양광의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실리콘 태양 전지 대비해서 저렴한데 효율성은 높아서 차세대 핵심 소재로 부각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솔루션의 자회사 하나큐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전지라고 해서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제 차세대 핵심 소재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실리콘과 뭔가 이제 섞어서 결합한 그런 탠덤 전지를 양산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될 수 있는지도 앞으로 주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역대 최고가 7만 원을 뚫으려면은 이러한 흐름들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태양광 모듈의 그 단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보셔야 되고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전지, 여기에 이제 자회사 하나큐셀이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양산 계획도 구체화돼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차입급 간축을 위해서 자산 매각 계획,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벽을 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어쨌든 순차입금이 2020년 대비해서 지금 7조 원이 증가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 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약 1조 원 정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네요.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모듈의 공급 과잉이 좀 완화가 되는지, 판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자회사 하나큐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괜찮은 흐름들 나타냈었죠. 올해 수주 기대주라고 하는데 사실 실적보다 수주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었고요. 목표 주가 148만 원 매수 유지 전략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이제 수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유럽에서 서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으로 조금 더 수주가 더 많아질 수 있을지 그 확장 단계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유럽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프랑스에서 노후된 천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형 다연장 로켓 수만 발을 같이 발사할 수 있는 로켓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랑스는 일단 그 로켓 시스템이 노후가 돼서 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으로 천무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서유럽 쪽이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판로를 확장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수주했을 때 약 2조 원의 잠재력이 있다 이런 데이터가 일단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동북권 고객은 이미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향후 사우디 그리고 미국 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스페인 그런 수주 파이프라인의 다변화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축에서는 뭐 천무도 그렇지만 탄약도 굉장히 중요한데 155mm 탄약 체계 이런 부분으로 대해서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 용이잖아요.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40% 성장을 했는데 수출 단가가 오르면 이게 내수용보다 훨씬 조금 더 단가가 붙으면서 실적에 개선되는 흐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2배 확대 좀 예상이 되거든요. 수출 비중 50% 달성이 됐을 때 28년 매출 1조 2천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여력도 잘 보시고요.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주가 중요한데 올해 기대주는 천무와 그리고 탄약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LIG 넥스원. 오늘 그래도 좀 오르더라고요. 몇 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는 약간 낮췄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단 낮췄고요. 한 56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4분기 영업이 약간 아쉽더라고요. 1년 사이에 한 24% 성장이 밀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됐고 워낙 이거는 분기별로 좀 실적 변동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에 성장하는 것 대비해서 이익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해서 약간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역시 이것도 방산 섹터로서 실적도 중요한데 수주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주 잔고는 1년간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은 나타났대요. 한 6조 원 정도 확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파이프라인이 확대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목표 주가는 낮추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볼 방산주 매력은 여전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RFHIC 어제 급등했고 오늘 상한가 갔다가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더라고요. KB증권에서는 실적 깡패 방산주 RFHIC 주목하라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무려 50%나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기존에는 5만 원이었는데요. 이거를 7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본업, 통신, 그리고 방산 섹터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200% 가깝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써놨고요. 방산 부분에 매출이 좀 가파르게 성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방산 기업 레이시온과 또 수주 계약 공시도 한 506억 원짜리를 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서 잘 된다면 1년간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해외 방산은 워낙 수익성 부분에서 긍정적인 먹거리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이쪽에서 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통신 장비 역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경쟁사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또 반사 이익
이익을 얻는 구조, 좀 운이 좀 따라주나 봅니다. 그러면서 신규 고객 확보에 대한 메리트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 대한 정책 기대감 때문에 앞서서 머니코드에서도 코스닥 150 집중해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의견 전해드렸는데 코스닥 비중 워낙 뭐 제약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이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정책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그 섹터 중에 실적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물음표 가진 종목들이 좀 상당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도 부실 기업을 퇴출한다라는 또 계획도 세웠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종목은 코스닥 내에 우량 실적주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적 깡패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기준 대비해서 50% 올린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제 상승폭 축소하긴 했지만 앞으로 더 갈 여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 정책 수혜주로도 함께 묶여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